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즉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즉 윤년일 때는 29일이 되겠지만 바로 세계 희귀질환의 날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흔한 질병 같은 경우는 치료법이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있겠지만 뭐 치료약도 또 치료 방법도 모르는 그런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정말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겠죠. 네. 특히 갓 태어난 어린 자녀가 그런 어떤 고치기 어려운 그런 질병에 노출이 돼 있다면 그건 삶의 멍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2월 28일 228 대구 학생의회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세계 희귀질환의 날을 비롯해서 몇몇 기념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세계 희귀질환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 대한 인식 제고 위에 정해진 날로 매년 2월의 마지막 날이다. 즉, 윤년일 경우에는 2월 29일이 되는 거죠. 흉년일 때는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관련 행사를 갖고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세 번째, 희귀질환은 무엇보다도 조기 진단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네 번째, 질병이 사례가 적어 정확한 진단에만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예, 개요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병이네요, 정말. 사례가 적다라는 게, 물론 사례가 많으면은 거기에 대한 뭐 진단과 치료가 방법이 다 개발이 돼 있겠죠. 근데 이제 사례도 적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참 어려움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희귀질환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희귀질환이란 첫 번째, 난치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하고 치료법이 없어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과거에는 난치병으로 불렸던 이 질환은 현재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환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되기를 바랄 수도 없는 거고요. 참, 좀, 뭔가 고치기 힘든 병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죠. 걱정입니다. 두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은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근육, 피부, 혈액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언제 어떤 이유로 발병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네, 정말 참 문제네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조건. 자, 첫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의 조건은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여야 하고, 유병 인구가 2만 명이라는 얘기는 글쎄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인데 그중에 2만 명이라면 굉장히 이제 확률적으로 낮은 거죠. 일단은 발병 확률이 낮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질병의 발병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질병의 원인이 뭔지 모르는 경우죠. 그다음에 치료 방법과 의약품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 판정을 하게 된다. 저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있어야 되네요. 발병 환자 수가 많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원인이 뭔지 잘 모른다. 그리고 치료 방법하고 의약품이 안 나와 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파킨슨씨 병이나 만성신부전. 참 이 만성신부전도 참 괴로운 병입니다. 그다음에 류마티성 관절염, 그다음에 노인 황반변성. 이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망막세포에 노화가 생겨갖고 그 망막에 맺히는 상이 찌그러지는 게 이제 이 황반변성이죠. 그래서 이게 격자, 그러니까 어, 격자무늬 있죠. 모눈종이 같은 그런 격자무늬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이제 이게 어느 부분이 찌그러진다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한 질병입니다. 그런 질환은 2만 명을 초과해 만성 질환으로 이미 바뀌었고 그에 따른 특례 대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질병 환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희귀가 아니고 이제 만성 질환이 이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킨슨 씨병 나름대로 그 약이 있죠. 그다음에 신부전 환자도 마찬가지고 관절염, 황반변성 치료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다 개발이 이제 돼 있죠. 네. 어찌됐든 이런 경우는 2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희귀난치성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다라고 그렇게 기준이 변경됐다는 조건이 변경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에 보면 CRPS,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살갗이 바람에 스치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질환. 진짜 저런 환자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 이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통증을 느낀다. 바람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옷 같은 옷감이 이렇게 스치고 하면 이제 통증 같은 거 가끔 뭐 그냥 평범한 경우에도 이제 느끼는 경우가 있죠. 통증이라고 느끼기에는 또 조금 그 애매한 그런 어떤 느낌. 근데 이거는 이제 바람만 스쳐도 견딜 수 없는 통증이라고 하면 이건 좀 심각한 질병 같네요. 두 번째, 수포성 표피방미증. 나비 날개처럼 피부가 쉽게 부서진다고 해서 나비천사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환은 작은 자극에도 피부에 상처와 수포가 생기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과 피부 변형 등의 증상이 있다. 예, 피부가 부서진다. 참 이것도 굉장히 그 난해한 얘기입니다. 피부가 부서진다는 게 어찌됐든 그 병도 희귀난치성 질환이네요. 그다음에 크론병, 소장, 대장, 항문에 염증이 발생하는 궤양성 염증성 장 질환으로 복부 불쾌감, 항문 통증, 하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크론병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네. 음, 궤양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피부가 이제 그 헐어버린다는 얘기죠. 소장, 대장, 항문 이런 데 피부가 헐면은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네요. 어찌됐든 그 크론병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질병은 아닙니다. 그다음 모야모야병. 뇌혈관 관찰 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모습으로 보여서 붙여진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좁아지면서 혈류 공급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몸이 한쪽이 마비되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대표적이고 중년층이나 10세 이하의 소아 나이에 주로 발생한다 되어 있습니다. 뇌혈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뇌혈관을 보려면 아무래도 그 MR 같은 걸 찍으면 이제 쉽게 관찰이 되겠죠. 그런데 그럴 때 연기가 나듯이 모락모락 나듯이 그래서 그걸 뭐야 이건 아무래도 일본 말 같네요. 그다음에 터너 증후군, XXXY 염색체 중 XX가 XX가 남자죠. XY가 여자고 너무 해가지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염색체 중 하나가 소실되어 X 단일 염색체로 변하거나 염색체 모양의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성장 장애가 생겨 성인이 된 후에도 신장이 약 140cm 이상 자라기 힘들며 팔다리의 변형 등 외형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네. 성인이 됐는데도 신장이 140 정도뿐이 안 되면 참 그것도 어찌됐든 그 쉬운 질병이 아닌 것 같네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방법. 치료 방법이 없는 게 이제 희귀난치성 방법인데 한번 볼까요? 희귀난치성 질환인 만큼 완치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 증상 악화를 막아주기 위한 약물 치료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라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된다. 네, 뭐 통증을 어, 정말 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우면 이제 진통제를 강하게 이제 투약을 하겠죠. 그리고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이제 마약 진통제를 이제 쓰죠. 음,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희귀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치료법 개발에 힘쓰고 있다. 네, 하여튼 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말 그대로 희귀아니만큼 진단도 치료도 힘드니 정말 인류의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 조기 진단과 사전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2.28 대구 학생의거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2.28 대구 학생의거는 이승만 정권 1공화국 시절인 1950년 2월 28일 3.15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독재 정치에 항거하여 대구에서 일어난 학생의거로 2.28 의거는 이후 3.15 마산의거와 4.19 학생의거로 이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 어찌됐든 그 선거를 부정으로 치른다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거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데 요즘 그 한간에 보면 2020년 2020년 그 4.15 총선 때 또 그 전후에서 그 여러 그 종류의 선거에
모두 부정선거의 어떤 그 가능성이 너무하다라고 해갖고 의문을 제기하고 또 소송을 걸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죠. 또 발생돼 있고요. 3월 15일이면은 오늘이 2월 28일이니까 보름 정도 후가 되겠습니다. 3.15 부정선거, 어, 그 3월 15일 날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까요? 매년 2월 27일은 국제 북극곰의 날이다. 인터내셔널 폴라 베어 데이. 27일이면 이제 바로 어제죠. 자,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한 국제 북극곰의 날은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의 어려움에 주목하고자 제정됐습니다. 북극곰은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로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한 생명체 중의 하나입니다. 북극곰의 생활터전인 북극 해빙은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가 매우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은 점점 줄어들고 얇아진 얼음은 쉽게 부서지면서 북극곰이 먹이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에 있는 얼음이 이제 빙산이 이제 녹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생활 터전으로 살고 있던 북극곰들이 어, 물에 물 속에서 이제 헤엄치면서 이제 살기도 하면서 고기도 잡고 그러니까 물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뭔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먹이를 쭉 찾아왔는데 그 환경이 지금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온난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북극곰이 에, 거기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이제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극곰의 날은 북극곰의 생명을 갖다가 좀 우리가 지켜주자 하는 그런 그 취지로 2월 27일이 국제 북극곰의 날로 이제 제정이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에서 환경 개선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희귀질환, 그 다음에 228 대구 학생 의거,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기는 했지만 국제 북극곰의 날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념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